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8월 중순이라 정말 후덥지근한 여름인데 곧 가을 오잖아요. 근데 이 날씨 좋은 가을 하늘을 뻥 뚫린 오픈카를 타면서 바람을 맞고 하늘을 느낄 수 있다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오픈카 몇 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선 가격대별로 오픈카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영상들은 정말 많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구매를 했을 때 유지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가 감당이 가능할지, 지금 내 형편과 소득 수준에서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 구매해서 보유까지 해본 경험이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어 수입 오픈카에 대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인식들, 그로 인해 오는 구매를 망설임,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곰돌 너는 직장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픈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있었던 회사들이 전부 카쉐어링 업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픈카들을 관리를 해 봤고 구매도 해 봤고 그리고 운전도 해 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알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제가 오픈카를 좋아하다 보니까 두 대를 소유를 해 봤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길게 렌트를 해서 탔던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정할게요. 추천하는 순서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국산차, 물론 국산차는 신차 기준일 거고,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들은 중고차 기준의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유지비의 국산 차량이 뭐가 있을지, 이 유지비에는 보험, 세금, 수리비, 뭐 소모품 등등 여러 가지 다 포함시켜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얘기겠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LK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LK 모델이고요. 단연코 1 등으로 제가 이 차를 꼽은 이유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바로 가성비가 엄청 오지 좋다는 겁니다. 가성비만 좋으냐? 아닙니다. 가심비라고 하죠, 요즘은. 이 가심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왜냐? 삼각별이 붙어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내구성을 가진 엔진과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차량의 수리 비용이 옛날처럼 정품만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하드탑 오픈카라는 점. 이 하드탑이 변신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뽕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닫혀 있을 때는요, 쿠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뒷모습도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자, 그러면 게다가 똑같은 R172 바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SLK 라인업의 가장 마지막 버전인 SLC와 지금 보시다시피 디자인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차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보통 세컨카로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지 않아요. 지금 10년 지난 차인데 10만, 금액도 1,6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이 가격으로 국산차를 구매한다면 신형 모닝 시그니처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중고차 가지고 오자마자 교환해 주는 게 좋은 엔진 오일, 그리고 미션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앞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퍼런셜 오일, 후륜 구동 사이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싹 한번 교환했다고 봅시다. 그래봐야 처음 가지고 와서 쓰는 소모품 교환 비용이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이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 차를 21 년도에 가지고 와서 4년 넘게 타는 동안 아무리 고RPM을 쓰고 다녀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모품은 잘 관리를 해 줬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거는 그래서 스팅어 3.3이나 아니면 G70 3.3 같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큰 엔진 같은 부분들이 나갔을 때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G70 엔진 어셈블리 비용 보시게 되면 506만 원입니다. 근데 이건 SLK 엔진이거든요. 1.8리터 엔진인데 이베이에서 직구입하게 되면 배송비 포함해서 쿠폰 코드 적용하면 59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신품이고요. 보통 주문하면 엔진 들어오는데 1, 2주 정도면 들어옵니다. 여기서 쿠폰 코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1번가 같은 데서 구매하게 되면 판매자가 자동으로 주는 쿠폰 있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바로 아우디 TT 로드스터입니다. 8J, 약 중신형 모델이죠. 이때의 아우디 TT 로드스터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된 차량들을 위주로만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 차는 10년 된 모델 찾기가 힘들었고요. 2012년식 딱 한 대 나오더라고요. 1399만 원에 올라와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이고요. 동일한 금액대의 국산차를 본다면 아마 레이 모델의 가장 기본 등급인 트렌디 등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차도 가지고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 한번 싹 갈아주는 게 좋겠죠? 근데 오히려 이 차는 소모품이 아까 SLK보다 덜 들어갑니다. 왜냐면 디퍼런셜 오일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 디퍼런셜 기어가 없어요. 전륜구동이다 보니까요. 게다가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랑 같은 그룹이고 생산 공정 라인도 비슷한 곳이 많기 때문에 부품 공유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 폭스바겐 부품으로 아우디 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는 그래서 소나타라든지 K5 같은 국산 중형차 정도 수준의 유지비면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습니다. 이 차도 똑같이 엔진이 터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K5 엔진 보시다시피 369만 6천 원, 370만 원 돈 하죠. 아우디 TT 직구입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배송비 포함해서 380만 원입니다. 물론 중고 엔진이긴 합니다만은 엔진을 교환해야 될 정도의 고장은 또 발생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픈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보통 대부분 독일 차량, 유럽 차량들이죠. 근데 일본의 이 미아타 MX-5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바로 이 차량인데요. 제가 이 차량을 타보기 전까지 로드스터 중에서는 박스터랑 제스포가 가장 재밌는 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차는 정말 미쳤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매뉴얼 기어, 그러니까 수동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차가 엄청 가볍기 때문에 이 되게 경쾌한 맛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우회전에서도 차가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차량일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재밌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큰 단점으로는요. 여러분 탑 수동으로 열어야 됩니다. 컨버터블 수동 탑 제가 GTX로 타봤기 때문에 아는데 약간은 창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룸밀러 근처에 있는 이제 레버를 제껴주고 그 다음에 열어서 뒤로 수납하는 방식인데요. 글쎄요,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일부러 전기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빼고 달리기 위한 차를 만들기 위했던 컨셉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죠. 일관적인 컨셉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차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정말 펀 드라이빙이 극대화시켜 놓은 차이기 때문에 뚜껑 여는 게 수동이어가지고 조금 꺼린다? 그럼 이 차 말고 다른 차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차는 출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리고 매니아층이 워낙 두터운 차다 보니까, 신차가 대비 감가가 굉장히 안 되는 차예요. 감가 방어가 정말 잘 돼서, 8년 된 차를 보려고 해도 3,3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면 사실 거의 그랜저급 차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용적인 측면만 듣고 보면. 그런데 이게 또 유지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K3 정도의 유지 비용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K3 엔진 어셈블리 비용이 305만 원. 그리고 MX5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포함해봐야 400만 원 언더이죠. 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바로 BMW Z4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289 이때 모델이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에요. 289 Z4는 28i 그리고 30i 그리고 35IS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8i랑 35IS는 터보 모델입니다. 근데 이 30i는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엔진이 N54 엔진, 소위 얘기하는 헬54라고 불리는 엔진인데요. 얘는 28i 그리고 35IS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고 지금 보시는 이 엔진이 30i에 들어가 있는 엔진입니다. N52 엔진이죠. N54 엔진보다 훨씬 내구성을 인정받은 엔진입니다. 이 차 역시 현재 기준에서는 SLK와 마찬가지로 모닝과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시그니처 모델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비슷한 금액대에서 주워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SLK랑은 조금 다른 아쉬운 점은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이 구형 모델인 289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도 최신형 모델로 G29Z4가 나와버렸어요. 얘는 소프트탑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현역 진한 구형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이때 나왔던 289 G4가 가장 예쁜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MX5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즐거운 펀드라이빙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SLK보다 더 즐겁고 빠르고 그리고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를 조금 후순위에다가 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잔고장과 엔진 오일 뉴유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고질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많은 편이라서 심지어 이 차는 엔진을 해외에서 직구입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단종된 모델인데다가 28i랑 35IS처럼 많이 판매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뽑기 조지면 진짜 인생 조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제 첫 번째 오픈카이자 제가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차인데요. 바로 대우 GTX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정말 재밌고 그리고 엄청 출력이 좋은 차였거든요. 그리고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이 차량을 조금 뒤쪽 순위로 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는요, 정말 애정이 많이 필요한 차예요. 다른 것보다 정말 수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그마한 터보에 부스트 압력을 1.3바까지 쓰다 보니까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심하게 쏘고 하게 되면은 수온이 127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5년 타는 동안 남들 한 번도 교체 안 한다는 라디에이터 팬을 저는 신품으로 2번이나 교체했습니다. 근데 이 차 타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량 희소한 차량임과 동시에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가격대 방어는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차 특유의 부품 가격이 비싼 부분, 그리고 이 차 미션이 좀 하자가 있어요. 베리타스 미션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타는 동안 저는 오버홀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래저래 끌고 있어 보니까 G90 유지하는 정도 유지 비용이 좀 나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미니 로드스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BMW 계열사의 미니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소프트탑 로드스터입니다.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니 쿠퍼의 컨버터블과는 다른 모델이에요. 와, 15년식 10만 킬로도 안 타는데 1200만 원이면 덤벼볼만 합니다. 그쵸? 적당한 금액대의 차 또 나왔죠. 또 모닝. 네, 이 모닝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갈고 오일 갈고 뭐하고 해서 맞춰놓고 보면
트렌디 모델이랑 금액대가 좀 비슷해지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미니가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전기장치에 대한 그런 이슈, 경고등, 전기장치의 고장 등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리고 얘는 제일 조그만한 게 엔진 값은 왜 제일 비싼 거야?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들어오면 570만 원 정도 하네요. 근데 또 이 미니가 생각보다는 또 굉장히 재밌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차값이 싸니까 달려들었다가 나중에 잔고장 못 이기고 파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으로는 박스터입니다. 박스 정말 좋은 차인데 제가 왜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아, 어차피 평범하게 일상적인 직장 다녀서는 못 사는 차기 때문이죠. 뭐 차량이야 살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들어가는 메인터넌스가 상당합니다. 오케이, 뭐 차량 가격 자체는 조금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보실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독일 3사 벤츠 BM 아우디하고는 좀 다르게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에서 가장 비싼 엔진이 지구공 엔진일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54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 박스터 같은 경우는 2.0 엔진인데 무려 1240만 원 정도 합니다. 배송비 포함해서요. 이 박스턴 2.0 정도의 출력이라고 하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MX5라던가 아니면 Z4랑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운전을 막 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탈 수도 있게 와인딩 탈 수 있게 재밌게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요. 근데 일단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품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증기간 끝나고 나서 중고 시장에 풀리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차 하나 잘못 샀다가 골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제로 오픈카드를 관리해 본 입장에서 실제 발생되는 운영 비용들 정도를 좀 안내해 드렸고요. 90년대 때랑은 달리 지금 수입차가 길거리에 눈에 치이고 밟힐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요즘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걱정하거나 무서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정말 오픈카를 사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쫄지 말고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도전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